이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적폐연대다라고 치고 나온 국면입니다. 단일화는 없다라고 대선 주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정당 분위기는 또 주자들과 묘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단일화와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에서의 입장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문재인 후보가 바른정당의 안홍유 3당 후보 단일화 제안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은 문 후보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문 후보가 이 질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 바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듯이 정당 입장으로 안홍유 3당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묻자 유승민 후보가 정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나는 단일화 안 한다. 정당과 후보의 입장이 다른 국면입니다. 후보 동의 없이 안 되는 거 잘 아실 것이다. 문 후보는 왜 그렇게 그 문제에 관심이 많냐? 뭐 잘못될까봐 그러냐라고 이른바 되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가 받아칩니다. 아니 드디어 적폐연대가 성사되나 해서 문재인 후보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본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 전 연대는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없다라고 내가 100번도 넘게 말하지 않느냐. 연대 안 한다. 선거 전 연대는 안 한다라고 못을 박은 셈입니다. 대선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됩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가 식후동한 얘기를 밝혔어요. 아니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존립 자체가 문제되니까 바른정당이 자기 살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냐. 단일화 하려고 했는데 유 후보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주장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라는 것이다. 상당히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을 외칩니다. 돌연 유승민 후보를 응원하고 나섭니다. 이거 뭐 말리는 신호에 같기도 하고요. 일각에선.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건전한 보수 세력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하시라. 굳세어라 유승민을 외칩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가 두렵지 않다. 국민과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다. 단일화라는 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다.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적폐연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요, 제가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현실을 말씀드리자면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 후보가 제일 잘 알면서도 살짝 즐기는 게 있죠. 허수아비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해놓고 이게 때리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을 엮어가지고 다 때리는 건데 뭐 된다고 해서 꼭 좋은가?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가? 저는 거기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게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결국 안 되는 거 이게 문 후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일 수 있어요. 거꾸로 본다면은 어제 토론에서도 보면 이제 문 후보가 계속 좀 홍준표 후보의 위상을 올려주는 듯한 걸 보였었는데 이게 반대표의 총합을 분산시키는 전략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땐 대선 후보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세 사람 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 자체를. 그럼 나머지 분들의 마음인 건데 제일 급한 사람은 이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죠. 그래서 뭐 내부에서는 뭐 김무성계가 결국은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대선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뭐 저희 자유한국당하고 도로 합쳐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좌파, 우파 이렇게 각 세워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이렇게 가는 걸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대선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윤태곤 실장의 분석이 아니라 바른정당 내부에서 그렇죠. 실제로 얘기되고 있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과 기사에도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저도 조금 무게가 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일화 안 된다. 이 칼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적폐연대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자유한국당까지 3자 단일화면 적폐연대?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바른정당은 사실상 최순실 박근혜 국면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도적으로 탄핵을 이끌면서 떼어져 나간 측면이라 적폐로 같이 규정하기는 좀 힘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요 두 차원에서의 후보단이라 혹은 뭐 공동정부 연대 이것은 적폐연대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문 후보 입장에서는 다 적폐라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번 탄핵 국면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이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공세로, 아니 뭐 김무성, 유승민 의원들 다 박근혜 대통령 근처에 있던 사람이 아니냐, 아마 이런 프레임으로 또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른정당에서 정말 애매한 결론 내렸잖아요. 예. 홍준표 후보와 둘이 손잡는 것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둘이 손잡는 것도 아니고 3자 연대를 하겠다라는 정말 애매한 결론을 내버렸는데, 저는 그런 결론이 문 후보가 공격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승자박이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문 후보는 단일 안 될 거라는 것 내심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약간 포인트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봐라, 지금 3자 연대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혹은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을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계속 이제 예. 프레임을 지어가면서 결국은 적폐랑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바른정당의 그 애매한 결론과 국민의당의 어떤 그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문 후보 측의 이제 공격의 꺼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의원이 이제 네. 바른정당 돌아가는 쪽에 좀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사실 뭐 정체성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 공약도 보면 그런데, 두 당, 자유한국당까지는 좀 모르겠고, 두 당은 정말 손 안 잡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보수 대통합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바른정당과는 좀 생각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른정당에 대한 선택을, 제가 바른정당의 대표라면, 이 단일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합쳤을 때, 그러면 국민의당이랑 단일화를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협치와 연정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데, 공동의 가치를 내세우고. 되고 나갖고서는 하겠다는 것과 되기 전에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선 할 테니까 선택해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아주 정말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당이랑 손잡기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절하게 패배하고 난다라면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되게 됐을 경우에 바른정당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저는 여전히 3당이 단일화를 해서 뭐 정확한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이런 것들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선택은 후보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걸 적폐로 몰아가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세 번째 대선 뉴스를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송미순 전 장관이 문재인 캠프 인사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겠다. 협박 문자의 소위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신경이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거 뭐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나오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그 뭐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고발 같은 거 할 것 같았는데 실제 고발을 했대요. 잠깐만요. 문자를 무슨 문자를 받으셨어요? 아,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 아, 이거 문 캠프의 사람이 몇 배로 갚아주겠다. 아니 캠프에 어떤 좀 제가 이름을 지금 책임이 있는 정도 높은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단 어느 말이에요.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송 전 장관의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문자를 받았으면 문자 메시지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 문자를 캠프에 어떤 책임 있는 분이 보냈는지, 수신자와 발신자 이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송 전 장관 자신이 밝혀라. 직접 안 밝히면 이거 마타도 오고 흑색선전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1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조폭들이나 할 만한 섬뜩한 협박 문자를 보냈다. 문 후보는 이 또한 양념이라고 웃고 넘어갈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송 전 장관이 받았다라는 일종의 협박 문자, 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두 쪽 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런 문자 보내면 안 되죠. 지금 문재인 후보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한 달 있으면 우리가 대통령으로 부를지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럼 사실 미래 권력이고 더 나아가 미래 기득권입니다. 그런 그 캠프 측에서 저런 식으로 그 시정 잡배들이라 하는 그런 핵심 기관들이 협박 문자를 보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실이 아니라면 큰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선거 전에 일어나는 마타도아나 헛소문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공개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짜뉴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진실인데도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협박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이거를 오픈하고 예. 사실이 아니면은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아직은 송 전 장관만의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